네, 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배우 김상경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아내를 죽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없으시다니? 지금 다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이봐, 있는데 박진환 씨. 시체 어딨어? 당신들은 윤설이라는 여자를 몰라! 소리가 살아있어. 저희 그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어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먼저 김상경 배우의 오늘에 대한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은 말씀하신 대로 시작하자마자 김상경 배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월에 1급 기미를 시작으로 2월에 궁합, 그리고 3월 7일에 바로 사라진 밤이 네.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거의 월간 김상경. 네, 그러니까요. 본의 아니게. 이 사라진 밤이라는 영화는 뭐 장르적으로 봤었을 때는 관객들한테 계속적으로 놀라움을 안겨주고 그 놀라움이라는 게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떠한 김상경이 등장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살인의 추억 때 형사 이미지가 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몽타주가 10년 만에 형사를 했는데 그때도 형사 전문 배우라고 했어요. 한 번 했을 뿐인데. 한 번 하고 10년 뒤에 두 번째 하는 건데 각인돼 있는 관객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구나. 사실은 캐릭터가 비슷하면 선택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사라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사라진 밤에서는 제가 그 전까지 했던 형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가야 할까 뭐 이렇게 좀 어찌 보면 허점이 좀 있고 현 생활에 더 가까운, 현실에 가까운 형사 느낌이 좋아서 선택을 했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언론 배급 시사 때 처음 보기 때문에 저도 그게 어떻게 이제 구현됐을까 좀 그게 궁금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우중식이라는 형사는 범상치 않은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원작이 됐었던 그 스페인 영화 더 바디의 그 캐릭터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줬던 부분도 허술함? 근데 저는 이제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원작에 있는 형사가 어떤지 전혀 몰라요. 일부러 안 봤는데, 왜냐하면 그 이미지나 그 고정관념이 잡힐까봐 단순하게 이 시나리오만 보고 한 거죠. 우 형사의 캐릭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잡아가셨나요?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함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장 현실에 맞는 형사에 맞춰서 가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이질감도 주지 않고 어떤 힌트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연기 호흡 같은 경우도 한정된 뭐 국가수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뭐 대사의 스피드, 높낮이, 그리고 막 움직임 이런 걸 많이 넣어야지 한정된 공간에서 더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약간 입체적인 인물을 좀 하자고 좀 얘기했죠. 우리가 흔히 이런 장르물에서 기대하는 뭔가 추적 같은 뭐 길에서 달린다거나 뭐 차를 달린다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보다 정말 배우들의 얼굴에서 계속적인 추격이 이루어지는 느낌 같은 것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밀도 있고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상대 배우하고의 또 그런 그렇죠. 호흡들 같은 화합이 것들. 잘 맞아야지 또 되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하룻밤이라는 어떤, 맞아요. 딱 하룻밤이잖아요. 그런 네. 그 소재가 저는 가장 흥미로웠어요. 영화라는 게 그렇게 찍기에 굉장히 그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일창희 감독이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한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찍겠다는 설계가 정확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김상경 배우의 어제 보고서를 작성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애드버킷, 그리고 영화로서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998년도니까 데뷔 뭐 만으로 뭐 20주년을 맞이하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알게 돼요. 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을 보면 아웃당하는 선수,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이 황명호. 저 이름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네.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조연출하던 그 대학 선배님이 있었어요. 네. 선배님이 그냥 오라 그랬어요. 갔는데 갑자기 옷을 입으라고. 옷을 입고
뛰라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넌 아웃이야라고 예, 얘기하는 예. 그런 장면이잖아요, 사실. 예, 제가 막 그렇게 영화를 데뷔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의 아르바이트처럼 한 건데 그게 저의 데뷔작이 됐네요. 사실 배우 김상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바로 살인의 추억이라는 네. 영화인데 김상경 씨는 서울에서 온 형사였었고 송강호 씨는 시골 형사를 연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 또 빼놓을 수 없는 영화를 생각하면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인데 화려한 휴가에서 김상경 씨는 그 5.18의 중심에 있는 광주의 택시 기사를 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에선 송강호 씨가 네네.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온 택시 운전사를 연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 크로스가 되게 우연치고는 참 운명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러기도 했거든요.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뭐랄까 그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확실히 화려한 휴가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3자가 이제 외부에서 본 시선이기 때문에 영화의 이제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컸고 이런 또 한 명의 또 인연이라고 하면 사라진 밤에서 또 함께 연기했었던 김강호 씨가 네네. 딱 10년 전에 하하에서 문소리 씨를 사이에 두고 거의 통영에서 혈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 네. 그렇죠. 시장 바닥에서 주먹 다짐을 하던 네네.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기도 했는데 그 함께 했었던 동료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다른 영화를 통해서 만났을 때 어떤 이 사람의 뭐 변화 혹은 성장 그리고 또 막 반가움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좀 섞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하면서 저 진안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를 이제 감독님이 얘기했는데 강우 얘기를 했어요. 김강우 씨. 바로? 예, 그리고 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사라진 밤이 김희애 선배님하고 김강우 씨가 하면서 색깔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생각도 좀 해야지. 특히 뭐 우리 김혜 씨 같은 경우에 우리 김혜 선배님이 하면서의 영화의 톤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 김강우 씨도 뭐 하하 때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뭐랄까 저 역할을 쉽게 배우들이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용기도 대단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거의 집착 수준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격인 것 같아요. 아주 저격이었어요. 이 사라진 밤 바로 직전에 개봉했었던 영화가 일극기미라는 영화였었는데 사실 저는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장면이 이렇게 높은 사람의 골프공을 대신 이렇게 딱 놔주는 그 장면이었었는데 실제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부패되는 것이 되게 큰 악하고 손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그만 골프공을 놓는 순간부터 그 손에 그게 잘 쥐어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사이즈의 악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 중년 같은 경우도 그대로 그냥 갔었으면 그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단순히 이 영화의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살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어른이 돼야 되나 어떤 뭐 아버지가 돼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었던 영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일극기밀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영화도 필요 없는 영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평가하는 거는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재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웃고 즐기는 영화도 필요하고 네. 근데 이제 일극기밀 같은 경우는 그거로서 의미가 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국내 방산비리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가 또 개봉하면서의 또 시련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우리 사회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활의 발견에서 김상경 씨가 한 대사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 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자주 생각하게 되는 어떤 대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거대한 대의를 위해 싸우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도 아주 상식적인 시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상식적인 한 명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삶의 원칙이나 법칙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저는 되게 그래요. 저도 뭐 대단히 막 생각이 뭐 훌륭하고 뭐 남들한테 아주 뭐 존경받을 만하고 뭐 훌륭한 이런 뭐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상식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제 목표는 항상 일관적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자예요. 좋은 사람.
이제는 어떤 영화나 우리 구조적으로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영화인이 네. 또 돼가는. 이런 어제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른 김상경 배우가 스스로 작성하는 배우 김상경의 오늘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사꾼이다.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화 이제 개봉할 때 되면 장사를 해야 돼요. 잘 장사를 하셔야 돼요. 잘. 예. 왜냐하면 좋은 영화는 많이 보셔야 되니까. 김상경 네. 오늘은 네. 좋은 장사꾼이다. 좋은 장사꾼. 맞다. 예. 상식적이고 아주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팔아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래의 김상경 배우에 대한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을 해보았어요. 바로 배우 김상경은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대낮의 한낮의 배우다. 그러니까 김상경 배우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주저하고 또 겁먹고 하는 그런 캐릭터일지라도 결코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 캐릭터들을 항상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대뽀인 경우들도 있고 좀 엉뚱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런 정의로운 영웅은 아니더라도 한낮의 태양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계속 스크린 속에 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아주 가슴 속에 제가 새기고 있을게요. 네,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미래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레TV 가족분들과 함께 보고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추천작 있으시면 영화 한 편만 추천을 해주시면. 저의 정말 인생에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오늘 인터뷰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긴 이게 좋더라고. 올레TV TV 쿠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많이 볼게요. 올레에서. 감사합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은 배우 김상경 배우를 오늘 잘 보고서 잘 듣고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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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ing cable, and he will wrap around me tight. 올레 TV